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하겠지만 잘 안 되면 회담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회담 다음 날 서울과 베이징으로 가서 브리핑할 예정입니다. 북미 회담 결과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지하고 미국 밖 나라로부터 경제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약 2시간이나 회담을 했는데 일본의 핵무장을 포함한 아시아의 핵무장 경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를 G7 회담에 포함시켜야지 된다는 등 돌발 발언 등을 쏟아내고 G7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47년 전에 이미 사면받은 무하메드 알리의 사면을 고려 중이라는 발언도 있습니다. 이번 G7 정상회담은 G6 대 미국의 회담입니다. 그렇게 친하게 보였던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이 고립되는 걸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는 트윗을 했습니다. 미국 환경청 장관의 비리는 제3세계 어느 나라 수준보다도 더 심합니다. 와이프에게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칙필레 스토어를 운영하게 하려는 시도부터 프랑스 식당에서 밥 먹으려고 사이렌 울리고 길을 독점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로 공화당 의원들도 그를 해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보호합니다. 경범죄로 다카 자격을 박탈당한 뒤 멕시코로 돌아간 19살 청년이 3주일 만에 갱단에 의해 숨졌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이민 이슈에서 범법자를 강조하면서 엄마와 아이를 떼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멕시칸 엄마 아빠는 미국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공화당의 전 대통령 조지 부시였습니다. 음식에서 사람과 인생을 보여준 CNN의 유명 요리사 앤서니 보데인이 스스로 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늘 다른 문화 음식을 존중하고 음식 재료도 마구 섞지 말고 재료 하나하나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미국은 특히 방송의 경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 정상들보다 늦게 G7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고 이미 오전 세션 끝나가는 그런 무렵부터 참가를 하게 됐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지난번에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미국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된 것이 예전에 육자회담 당사국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북한이 주도를 해서 미국이 고립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것과 거의 마찬가지 모습이 지금 G7 정상회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이 북한 문제를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외교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코노미스트도 어떠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G7 정상회담 늦게 늦게 가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중요한 결정문을 발표한다던가 그런 데는 또 참석하지 않고 싱가포르로 미리 떠나게 되는데 물론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G6요 일본을 빼고는 전부 트럼프 대통령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 나라들과 정상들과 지금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겨루고 있는데 그게 아무리 강한 국가라 하더라도 모든 다른 나라들의 저항하는 몸짓을 받을 때는 미국에 꼭 좋은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상해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의 미국 한 중간쯤 됐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서 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기자들에게 집무실에서 사진 찍고 하는 타임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기록을 해야지 되니까 그때 말을 하고
11시쯤으로 예정됐었던 기자회견이 11시 반쯤에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거의 2시간 동안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같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상들이 만나서 2시간 정도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은 굉장히 긴 길이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는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만난 것이 어제까지 30번째이기 때문에 서로 눈빛만 봐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사이인데, 기자회견할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지금 회담을 긴 시간 가진 그 내용을 말할 수는 없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초지일관 일본인 납치자 문제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도 북한에 어떤 그것을 막아라 하는 것을 요청을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계속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기자회견도 한 30분 했거든요. 공동 기자회견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기자들이 그럼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하겠다고 했느냐 말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답을 하다가 거의 마지막 무렵에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저는 그것은 약속돼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베 신조 마음에 딱 일본인 기자를 지목을 합니다.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물어보는 그 물음이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of course 내가 반드시 absolutely 얘기할 것이다 라고 받아냈고, 그러면 나머지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일본과 미국은 미국이 일본에 아주 세련된 무기 같은 거 한국에 주지 않는 것도 일본에는 주죠. 무기 같은 거 파는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그것을 막아놓으면 미국에 와서는 나 승리했다 야호 할 수 있는 얘기고,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앞에서는 일본의 경우에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단거리 중거리도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고, 한국은 그거 안 해도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겠어?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본은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스스로 무장을 해야지 되겠다. 일본이 핵무장을 하고, 지금 중국은 미국에 비해서 5배나 더 핵 테스트를 많이 한다고 하고,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주먹만한 핵을 여기저기다 한두 개씩 숨겨놓은 걸 누가 찾을 수 있겠어요? 한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이것은 일단 2차적인 것이고, 1차적으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전후로 해서, 나는 이 정도면 북미 회담에 충분히 준비가 다 됐다. 준비할 필요를 못 느낀다. 태도의 문제다. 더 준비할 필요 없다. 애티튜드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베이커 전 국무장관, 민주당 아니에요. 공화당이에요. 이 외교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회담에서 5P를 강조를 했습니다. 앞에 단어가 다 P자로 시작이 되는데, 먼저 이제 prior, 우선 준비한다는 preparation, prevent, 그게 미리 준비하는 게 막는다는 거죠. poor performance. 그러니까 아주 나쁜 결과를 내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좋은 의도가 미팅에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리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야. 나는 딜의 천재인데, 애티튜드고, 그리고 그 순간적인 나의 본능이 모든 것을 말해줘. 아무튼 이런 지금 태도를 밖에 기자회견에는 보이고 있고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북한과 정상관계를 맺을 것인가, 평화조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백악관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했고, 이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한국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놀랄만한 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간격이 있다는 것을 저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이요, 담당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CNN의 호스트나 팍스 호스트, 게스트 할 것 없이
아니, 살인자, 독재자를 백악관에 초대를 한다고? 이게 팍스나 CNN이나 똑같이 하는 얘기였어요. 미국에서는 뭐 그의 뭐 엉클도 또 그 엄마 다른 형도 살해를 했는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인을 그 저지르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도 다 그랬는데 그런 살인자 독재자를 미국의 백악관에 초대한다는 게 말이나 되느냐. 굉장히 이 미국에서는 그 한국의 사람들이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마음, 정서적인 것이 전혀 그 미국과는 통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느껴졌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에서 뭐 앞에는 서로 뭐 좋고 뭐 우리 우방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은 항상 언론사마다 요즘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내놓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에서 가능하면 그 순서별로라도 좀 대강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된 것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계속 그 초지일관 13살 때 납치된 소녀 45년 전 그런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또 그 북한에 대해서도요. 북한은 그 자원도 많고 근면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그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다.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일본이 협력이라고 점잖게 표현을 하더군요. 코퍼레이션으로 이제 그 정상 관계도 맺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고 첫 번째 질문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리고 이제 그 편지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김영철이 가지고 온 했더니 편지는 아주 나이스하고 웜했고 그밖에 뭐 특별한 것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분명히 회담이 성공할 것이다.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해왔던 말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반복을 합니다. 기자가 다시 물어요. 정상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이 종전 합의문에 사인할 것이냐라고 물으니까 well, it could be 일어날 수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스텝이다라고 강조하면서 그 이후에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다시 yes, we could 한 다음에 또 absolutely 그 사인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길을 찾고 있고 논의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선 쉬운 부분부터 하고 어려운 부분은 그 이후에 하겠다. 정상관계 또 물어봤어요. 했더니 나도 기대하는 것이고 나도 희망되는 것인데 모든 게 마무리될 때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관계는 수립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제 계속 그 물어봤어요. 미국 기자든 일본 기자든 납치자, 중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여기에 대해서 약속했느냐 했더니 이제 이 납치 가족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얘기를 했고요. 중거리,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뭐 딱히 이렇다 얘기 안 했는데 안 하겠죠. 그것은.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또 그 백악관이 달라진 것 가운데 하나인데 데일리 콜러라는 인터넷 매체는 생긴 지는 제법 됐어요. 이제 10년 넘은 것 같은데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매체입니다. 대통령이 딱 데일리 콜러에 기자를 그 지적을 하니까 이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미국의 북한 리더 김정은을 초대할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Daily Caller. Thank you, Mr. President. I have a question for the Prime Minister as well. Mr. President, under what you've said repeatedly that you are willing to walk away from the negotiations if they don't. 계속 그 니고시에이션 안 되면 그 떨어져 나온다고 아니 나올 수 있다고 하고 그런데 잘 되면 will you be inviting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to the United States? Well, the answer is yes to the second part of your question, but certainly if it goes well, and I think it would be well received. I think he would look at it very favorably, so I think that could happen. All I can say is I am totally prepared to walk away. I did it once before. You have to be able to walk away. If you're not 네, 그 뭐 회담이 잘 안 되면은 그걸 끝낼 수도 있어야지 된다. 난 전에 하기도 했다면서 이란의 핵 협상을 없애버린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yes라고 얘기를 했죠. 회담이 잘 되면 화이트하우스로 초대를 할 수가 있다. 화이트하우스냐 아니면 블룸버그 뉴스가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 그 별장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냐 그 말하려고냐 하니까 화이트하우스가 더 우선 백악관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하나요? 해서 이제 기자들이 웃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아베 신조는 받아갔는데 나머지 시간 동안에 납치자 문제만 그 2시간 내내 하지 않았을 테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는가가 굉장히 그 중요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는 이제 그 마이크 폼페오 그 국무장관이 어제 그 미국의 입장은 같다라고 다시 얘기를 했어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비핵화를 미국은 그 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이 결국은 핵을 가진 베트남 같은 북한과 함께 그 사는 길을 택한 것 같다. 그게 결국은 완전한 비핵화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렇게 미국 대통령만 계속 이렇게 하겠다, 아니다, 취소했다,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북한이 뚜렷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엇을 어떻게 주겠다는 말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제 그 애매한 성명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빅 스마일의 큰 행사에 리설주는 동행하고 이제 미국의 퍼스트 레이디는 안 간다고 하고 대통령은 사진 찍기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애매한 성명의 빅 스마일에 이게 사진 찍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그 리설주 이제 한국에서도 여사라고 부르죠. 리설주 여사가 굉장히 차밍하고 미국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스럽고 젊은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고 그리고 끝날 것이다. 또 다른 뭐 팔로우업 미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평화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그 이후는 김정은에게 달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시 무슨 뭔가를 할지 아니면 그 이후로도 오랜 동안 묵묵부답하고 지키겠다고 한 것을 지키지 않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근데 이제 이런 회담에서 김정은은 확실한 무언가를 받아내지 않아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섰다는 것. 일단은 뭐 핵을 가진 국가니까는요. 그런 것으로 이제 뭐 승리를 했다고 미국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코리안 아메리칸 전문가들이 미국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데 CIA의 전 그 분석가였고 지금은 이제 국제전략연구소에 있는 수미 테리 씨라든가 아니면 역시 그 CIA에 있었고 지금은 이제 브루킹스 연구소에 있는 뭐 정박 분석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가 단기적으로 그 미국은 그 탄도미사일 중지한다고 하면 미국에는 플러스지만 아시아에서는 무기 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메리카 퍼스트를 이제 그 북미 회담에서도 적용시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결정에 의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건 아닙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없다는 것이 걱정되고 게다 대고 대통령은 나는 준비 같은 것 안 해도 된다. 뭐 애티튜드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니까 걱정이 되는 게 수요일 날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물론 뭐 이번 회담에 존 볼튼은 가지만 뭐 앞장서는 사람은 그 마이크 폼페오일 테고 부통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유사시에 그 대통령이 밖에 있으니까 이제 미국을 지키는 것도 있고 해서 미국에 남아 있는데 부통령도 과거 행정부에서는 조지 부시 행정부 때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는 지냈지만 외교나 국방 이런 것에 약하기 때문에 뭐 좋던 싫던 아버지 때에 그런 일을 했었던 딕 체니라는 사람을 굉장히 믿고 따르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물론 그 조지 부시 아들 대통령이 딕 체니가 지나치다 싶어서 그와 거리를 두기도 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민주당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본인도 상원의원 한 번밖에 하지 않았고요. 조 바이든이라는 아주 의외의 친구도 많은 그런 백인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부통령을 두고 중요한 일이 있고 본인이 능력이 부족한 것이 있었을 때 부통령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요.
며칠 전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전해드리지도 못했는데 피마 그 미팅에서 피마 미팅을 이제 대통령, 부통령도 참석했고 마이크 폼페오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뭐 상무장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멜라니아 트럼프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이제 테이블이 있고 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물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병이 있었는데 대통령 옆쪽으로 이제 바로 가까이에 부통령이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그 대통령이 그 물병을 말하다가 이렇게 집어서요. 바닥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그랬더니 1초도 안 됐어요. 부통령이 똑같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물병을 이렇게 집어서 대통령이 하는 것과 똑같이 땅바닥에다가 내려놓는 거예요. 참,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를 카피한다거나 대통령님 최고입니다 하는 부통령부터 시작해서 부통령이 제일 먼저 시작하죠. 이런 일들을. 이런 그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 북미 회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그 제어를 한다던가 특별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염려가 된다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캐나다로 가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17분 정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무하메드 알리는 정말 절정기 때 자신의 그 양심 때문에 양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느라고 4년 동안 권투 선수가 권투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사면한다고 했는데 사면을 71년도에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받았는데요. 플러스 거기에도 또 다른 미국의 역사가 묻어나기도 하고 과거의 미래의 역사로도 연결되기도 하는 뉴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원래 그 중요한 이슈가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때는 의도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도 지금 캐나다에 가서 캐나다 부부가 이렇게 바다가 바라보이는 곳에서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사진 찍는데 참 예쁘더군요. 캐나다 그 총리 부부가 젊잖아요. 그 와이프가 핑크색, 연한 핑크색 아주 그 좀 뭐라고 말씀드리면 되나요? 좀 단정하지만 자연스럽고 불편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핑크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참 예뻤어요. 가기 전에 러시아가 다시 이 G7이 아니라 G8으로 됐었던 적이 있잖아요. 러시아 경제 많이 커져고 했었을 때 그 G8으로 해서 정상회담에 들어와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왜 그 다른 나라들이 G8에서 러시아를 빼버렸는가, 다시 G7으로 돌아갔는가 하는 것은 2014년이네요. 벌써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또 크림반도 점령하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바깥에서 가장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것이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캐나다에 도착하기 전부터 캐나다에 살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굉장히 그 나쁜 감정을 그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에게 느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그 러시아가 그런 무력을 사용하고 등등의 이유로 G8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불쑥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던 러시아가 다시 회담에 들어와서 G8이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을 제외하고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정상들이 다 깜짝 놀랐죠. 쫓겨낸 그 국가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3,000명 정도 사면할 수 있는 사람을 쭉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인 내가 여러 학자들과 상담을 했더니 대통령인 나를 사면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참 법 위에 앉아 있네. 이런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사면을 많이 하고 있어요. 킴 카다시안이 얘기한 정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지금 유명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앨리스 존슨이라고 큰 죄는 아니고 범죄가
범죄가 그 폭력 범죄가 연관되지 않은 마약 같은 거 운반하다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지금은 60 몇 세니까 한 40년 전에 갇혔는데 이제 그 여성을 킴 카다시안이 그 케냐 웨스트 부인이잖아요. 케냐 웨스트가 이 그 뮤지션 가운데서는 드물게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요. 백악관에 왔다 간 다음에 이렇게 그 사면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사면 카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3,000명의 이름을 보고 있는데 사면이라는 게 얼마나 용서해 준다는 게 아름다운 이름이냐. 부당하게 처우받았다면 당연히 사면해야지 하면서 그 무하메드 알리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그 수많은 사람을 사면할 것이라고 하고요. 그 본인의 개인 변호사 뭐 마이클 코엔 이름도 들먹거리고 했는데 그런데 무하메드 알리가 67년도에 베트남 전쟁에 반대하면서 파병에 반대하면서 본인도 전쟁에 가지 않아서 그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잖아요. 선수 자격을 박탈했잖아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무하메드 알리가 그 젊은 때에 4년 동안을 최상의 컨디션의 시간대 선수를 못했어요. 그런데 사면이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은 1971년도에 2번이나 사면받은 사람인데요. 뭐 연방 대법원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그렇게 됐고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그 베트남전에 이런 식으로 양심적인 병역 거부한 사람들 다 77년도에 사면을 했잖아요. 2번 사면받고 숨진 무하메드 알리를 또 사면해 줄까 한다니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주변에 뭔가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그 전에 생각할 때 그 스태프들이 그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보이거든요. 루돌프 줄리아니가 이 말 저 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고 사실은 이 베트남전에 이 사람은 흑인이었으니까 그때 징병제니까 그 이후로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징병제를 없애고 지금은 자원해서 가는 거지만 그 당시에 부자들 이제 특히 이제 백인들 뭐 아들들 백인들 부잣집 아들들은 다 대학교를 갔어요. 대학교에 가서 대학생이 되면은 사면할 수 있었고 흑인이 대학교에 갈 수 있었겠어요. 많은 흑인이 그런 식으로 사면이 됐고 또 그것도 일정 기간이 있고 주 정부에 따라서 다른데 트럼프 대통령이나 존 볼튼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학교에 가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발뼈가 뭐 이상하다고 하던가 해서 5번이나 그 징집을 피하고 이럴 수 있었을 때 양심적으로 무하메드 알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요. 임마뉴엘 마크롱과 지금 캐나다 총리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 무역에 대해서 특히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관세 부과를 할 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요. 국가 안보 때문에 그런다 하니까 캐나다 총리가 그 말 할 수 있죠. 아니 캐나다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됩니까? 우리가 미국인에 관해서 이런 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 행정부 지금 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기에는 상식이 통하겠죠 하고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캐나다와 미국이 큰 무역 적자라고 하지만 무역 흑자입니다. 캐나다에 대해서는 또 이마뉴엘 마크롱 아주 그 절친한 친구처럼 보였는데 미국 대통령이 어쩌면 고립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6개 국가, G7 가운데서 6개 국가가 필요하면은 우리끼리 서명할 수 있다. 미국 고립시킨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6개 국가는 서로의 가치 지켜야지 될 그런 것에 동의한다. 경제 마켓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지적을 했는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나 특히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전임 행정부에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다. 그 오래된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런데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바마도 경제 문제 있었죠. 이란, 중국 떠오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오바마는 뭐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조지 부시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동맹국에 전화하고 해서 서로의 그 가치에 따라서 함께 좀 해달라, 도와달라 해서 이란 핵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문제를 처리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이어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일 먼저 한 게 시리아 공습한 것. 이것은 뭐 잘한 것일 수도 있고요. 어찌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너무
너무 그 간섭 안 한다고 모르는 곳에 이렇게 하다가 시기를 놓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 같은데 탈퇴하고 뭐 다시 들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아닐 수도 있다고 했다가, 그리고 협상이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지 못하면 깨겠어. 그렇게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는 거죠. 군대, 외교, 뭐 문화, 여러 가지 경제 파워가 미국이 너무 커서 미국이 골탕 먹이려고 하면 다른 나라를 골탕 먹일 수 있는데, 오바마 때나 그 전도 미국은 그런 식으로 어떠한 파워를 쓰기는 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미국의 이해를 앞세우면서 위협하기도 하고 어떤 땐 기만하기도 했지만 이런 식은 아니었다. 이건 너무나 골목대장식 윽박지르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그 세계의 리더십을 갖는 것이 너무나 돈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역 적자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믿는 그런 것들이 이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가 있잖아요. 또 룰을 지키는 것도 룰도 다 깨려고만 하는데 그 룰이라는 게 그냥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헨리 키신저 미국 사람 말을 인용을 해서요. 뭔가 인내하고 받아들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룰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런 모든 것들을 깬다면 당장은 이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고립되고, 당연히 다른 나라들도 미국도 저러는데 하고 충동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면 미국이 대가를 치를 거다. 게다 대고 이제 중국은 계속 떠오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기 대통령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영원한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손해 볼 거다. 이게 이제 그 뭐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이에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상당수가 또 이 이코노미스트의 시각에 동의하지 않겠죠.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요즘 뭐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많은 미국 뉴스를 못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미국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게 있어서 그동안 또 오늘도 미루다가 오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환경청 장관이요, 스캇 프로이드가 이 사람의 비리가 뭐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명의 보좌관을 특별히 그 돈을 많이 올려주고 싶어서 엄청 올려줘 달라고 했더니 이게 또 백악관에서 거부하니까 본인이 살짝 했다가 이제 결국 그 두 사람 그만뒀어요. 그리고는 또 본인은 또 모른다 그래요. 엄청 많이 올렸던데요. 또 뭐 예를 들어서 전화 부스를 그 사무실에 뭐 48,000달러를 주고 만든다던가, 전임자보다 경호 비용은 24시간 뭐 해서 뭐 3배가 더 인원이 3배가 더 늘어났다던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싼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 어떤 때는 워싱턴 DC에서 막 그 사이렌을 울리고 혼자만 막 가는 거예요. 플래시 켜고. 왜냐하면 아주 유명한 프렌치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으려고요. 그런가 하면 뭐 전 그 컴캐스트의 로비스트였던 사람이 도와줘서 모로코 여행 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사람이 모로코에서 뭐를 할 때 뭔가 또 도움을 주고요. 뭐 예를 들어 또 무슨 뭐 만년필을 사는데 1,500달러가 들고, 뭐 저널 공책 같은 거 사는데 1,600달러가 들고, 또 뭐가 있어요. 와이프를 뭐 칙필라 프랜차이즈에 뭐를 주려고 하다가 비서에게 알아보려고 하고 하다가 결국은 성공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뭐 워싱턴 DC 그 비싼 콘도미니엄을 로비스트, 그것도 환경에 관해서 로비스트 하는 사람의 와이프 소유인가 하는데 하룻밤에 뭐 50달러, 그것도 잔날만 돈을 내고 안 잔날은 안 내고. 저는 근데 하이라이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시큐리티 에이전트한테 해오라고 했다던가요, 아니면 거길 가자고, 거길 가기 위해서 시큐리티 에이전트를 대동을 하고 갔는데 본인 신변 안전 때문에요. 그런데 리츠칼트 호텔을 가자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리츠칼트 호텔에 그 로션이 좋다면서요. 스파 프레쉬 로션을 가질러. 제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하나 찾아봤더니 비싸더군요. 로션이 뭐 작은 거 24불, 큰 거 뭐 32온스짜리 68불인가 54달러인가 아마존에서 팔아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에서 이제 쓰다 남은
중고 뭐 매트리스 같은 거 뭐 하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거기도 또 이제 군침을 흘리고 이런 사람이 지금 환경청 장관 그 스캇 그 프루이트거든요. 2명 보좌관 사임했고 법자문관도 지금 사임했고 그리고 세 번째 또 다른 보좌관은 기자들에게 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쓰레기 조각이야 당신들은 이런 말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지금 그 연방 그 조사도 받고 있어요. 100명이 넘는 정치인, 공화당 정치인을 포함해서 이 사람 내보내야 된다. 이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연방 환경청 일을 얼마나 그 잘하고 있는데 땡큐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도 또 말을 했습니다. 뭐 이 그 스캇 그 프루이트가 오점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을 정말 그 훌륭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훌륭하게 일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오바마 시절에 만들었던 모든 환경에 관한 친환경적인 규제를 다 그 없애버린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지금 또 그 환경청 장관이 어디서 연설을 하는데 누군가가 그 해클링 했는가 본데요. 시위대가. 그런데 지난번에는 또 그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갔더니 AP통신 기자와 그 CNN 기자를 경호원이 막아서 못 들어간다는 뭐 본인에게 별로 좋지 않은 기사를 쓴다는 거겠죠. 굉장히 아무튼 이슈가 많은데 어떻게 미국에서 아이 스파의 그 로션 그거 가지러 가려고 그걸 그렇게 한다는 둥 이런 사람이 계속 그 살아남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넘버 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도 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니까요. 어쩌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해고하기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이것도 새로운 모습입니다. 과거에 공화민주 어떤 행정부를 그 막론하고 이런 사람이 장관에 오래 붙어 있기는 힘든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민에 관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CNN 방송을 통해서 이 코리아타운의 음식도 그 소개가 됐었고 하는데 앤서니 그 볼데인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주방에서 13시간 동안 일을 했었고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 할 때 그 알아야지 될 모든 것들은 디시워셔 하면서 배웠다 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엔 뭐 요리학교 나왔지만 대학 다니다가 2년 다니다가 중퇴했고 그리고 본인이 마약 때문에 또 지금도 술은 많이 하고요. 그런 어려움도 겪었고 결혼도 2번을 했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그 어두운 부분들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명 요리사가 되기 전에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고 이 사람이 유명한 것은 모험 뭐 새 친구도 좋아하고 좋은 음식 먹는 거 그런데 무엇보다도 스토리텔러라는 거죠. 음식뿐만이 아니라 사람 또 그 장소 종교 오죽하면 그 스미소니언 그 박물관이 요리사의 엘비스다. 요리사 업계에서 그렇게 그 얘기를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CNN에서는 2013년부터 해서 지금 그 프랑스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제 본인 뭐 음식 준비 촬영하려고 그랬겠죠. 자살인 거고요. 이 사람이 한 얘기 가운데서 우선 여러분들께 도와주시는 분부터 말씀을 드리죠. 네,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음식을 재료가 예를 들어 서너 가지 좋은 게 있다 하면은 그것을 마구잡이로 섞지 말고 각자 그 음식 재료를 다 존중해줘라라고. The thing is to just not screw them up. Treat them with a little respect. Just leave the thing alone. Let it rest. Yeah, food may not be the answer to world peace, but it's a start. 네, 세계 평화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시작은 아니지만 음식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나 당신 나라 그런 음식 싫어. 이게 아니라 그렇군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그 받아들이는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 음식 쇼를 그렇게 잘하는 거겠죠. 강혜신이었습니다.